선조실록 제16권 선조 29년 6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내 기후가 불평한 듯하여 경연을 할 수 없다마는 조강한다는 명을 내려놓고 까닭없이 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므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일 수강한 것을 강독하고서 그만두고자 한다 하니 지사 홍진이 지위와 명망이 높아 조정의 윗자리에 추대되었다. 전에 전장에 있을 때 인재를 등용하였다고는 하나 김응남에 비하면 잠옷 부끄러운 점이 있다. 아래기를 주상께서 편찮으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소에 가슴앓이를 앓았는데 때때로 발작한다 하였다. 이때 풀벌레가 어상에 있었는데 근시에게 명하여 풀 속에 던지게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우리 임금이 사물을 인내함이 지극하다 하겠다. 작은 벌레 하나도 모두 다 제자리를 얻는데 백성만은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병난 이후로 백성이 생업을 잃어 안정하고 살 곳이 없어 사방으로 흩어졌으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측은함을 느낀다.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동포인 백성에게까지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면 백성이 다들 위를 따르고 어른을 위하여 몸을 바칠 것이니 중흥의 정치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는 내 기후가 편안함으로 전에 수강한 것을 강독하려 한다 하니 영사 유성룡이 아뢰기를 위에서 기후가 편찮으신데 굳이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무더위가 한창이니 빨리 조섭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입시한 신하들이 막 파하여 나가려 할 때 상이 황신의 장기를 유성룡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경은 이 장기를 보았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적의 말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명과 칙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채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양사신을 도회시키려 하는가 하자. 류성룡이 아뢰기를 이 사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말은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적정의 변사는 헤아릴 수 없거니와 양사신을 협박하여 가는 것은 저들의 말을 죄다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참척한 유희서가 아뢰기를 적의 말에 가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말은 대단히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을 수행하고 가려면 그렇게 하겠는가? 군사를 철수한다 한 것은 실은 도외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찌 책봉하는 일이 완성된다 하여 도외하겠는가? 두 사신이 있으면 군사를 철수할 수 있으나 이제는 상천사가 달아났으므로 군사를 철수시키지 않는다고 핑계대어 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고집하여 말하니 저들의 정상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 소식은 대단히 좋지 않다 하였다. 유희서가 아뢰기를 당초 소서 행장이 말하기를 16역이 일본에 가면 모든 일이 편안할 것이다 하였는데 16역이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분명한 것이 없고 황신도 그곳에 있으면서 우려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은 협박하여 데리고 가려는 것이다. 책봉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직 고명칙서가 없는데 어찌 이처럼 협박하여 갈 리가 있겠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것은 협박하여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협박하여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신 때문인가? 중국의 책봉하는 일 때문인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적의 욕심이 중국 조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대마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 책봉하는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군사를 일으킨 것은 처음에는 중국을 침범하려 하였고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바란 것인데 중국 조정에서 세 가지만을 약조하고 다시 허락한 것이 없으므로 행장이 감히 중국 조정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였는데 관백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하지 않겠다 하므로 행장이 양편 사이를 오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융적의 우한이 이르고서도 길이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결판 났습니다. 철수하여 가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통신사가 가면 저기 다 군사를 철수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가등청정의 군사가 가장 강력한데 이제 먼저 철수하여 갔으니 나머지 적도 차례로 갈 것이다 합니다. 모르기는 하나 중국 사신이 건너간 뒤에는 그 형세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또 적의 마음은 실로 우리나라와 교통하여 무역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중국이 책봉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욕심을 어찌 있겠습니까? 저 건너 대마도에 머물면서 바라보는데 어찌 마음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이 적의 마음은 우리나라와 교통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하여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평양 싸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이 책봉을 청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흉무는 반드시 책봉하는 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기가 이미 바뀌었으니 청정이 간 뒤의 일도 알만합니다. 만약에 청정이 들어가서 관백에게 조선은 치기 쉽다고 말하여 행장이 책봉하는 일만을 요구하고 치지 못하게 하는데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오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여기에서 그치고 말겠습니까?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책봉하는 일 외에도 조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있으니 우리나라 통신사의 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15일에 중국 사신이 도의한다면 반드시 발부가 올 것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유희사가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조화도의 발부일 것인데 비에 막혀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 사신은 가지 않을 것이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토번처럼 협박하여 맹약하고서 간다면 이는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려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박의금을 보내온 것은 통신사를 빨리 보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집이 권희가 아뢰기를 협박하여 데리고 가려 하더라도 양 사신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발부가 미처 오지 않더라도 이곳에 있는 중국 장수에게 의논하여 경솔히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양 사신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발부가 반드시 올 것이니 우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자 홍진이 아뢰기를 무사를 경장으로 내려보내어 적의 정세를 장탐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박의금은 우선 천천히 내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저적이 반드시 박의금이 올라왔다 하여 이처럼 반복하여 공갈하는 것입니다. 하고 유희서가 아뢰기를 박의금은 어제 오시에 떠났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언제 도착하겠는가 하자 유희서가 말하기를 발말을 보냈으니 3, 4일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양 사신은 도의 아래 하지 않더라도 적에게 협박당하면 사기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 반드시 가지 않을 것이다. 고명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그 사신이 또한 어리석지 않겠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협박한다 하여 따라간다면 이는 곧 중국 조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이러한 기미가 있다면 황신이 잇따라 장기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천사가 없으므로 한꺼번에 군사를 철수하지 않는다 하니 그 뜻을 알만하다 하자 홍진이 아뢰기를 16역이 일본에 들어간 뒤 풍신수길은 중국 사신에 대해 한 번도 문안하지 않았다 하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더 요구할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 사신을 데려간 뒤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책봉을 바란다면 고명을 기다리지 않고 중국 사신을 모셔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시감관 김시현은 아뢰기를 평조씨는 반드시 통신사를 데려가려 할 것이라 하는데 그 오만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 이증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을 협박하여 가는 것은 중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시헌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조용히 도의하더라도 적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인심은 사신을 보내면 화를 늦추고
근심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에 조금도 자강하려는 마음이 없어 사기가 바뀌는 것이 날로 더욱 심해가는데 병량의 일은 중국 조정에만 의뢰하려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만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인심을 격려하여 자강하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병량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김시연의 말이 옳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가을, 겨울 사이에는 미국이 조금 풍성하니 이때에 미리 조치해야만 우리나라의 군사 백성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위에서 쌀을 내어 양식을 도우셨으니 아랫 백성이 누구인들 풍문을 듣고 감격하여 도울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신이 가보년에 곡물을 쌀로 내게 하려는 것은 병량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대개 곡물은 방납하는 자가 많아 공가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적으니와 한 해의 쌀로 내게 하면 4, 5만 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경상도에 많은 군사를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유정의 1만 5천여 군사가 호남에 와 있는 한 해 동안 지공하였으므로 하삼도의 백성의 힘이 이제는 아주 다하였고 흉산 우회적은 반드시 철사하여 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데 오늘날의 인심은 날로 괴산되어 가고 견고한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중국군이 나오면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으나 양식을 조치할 힘이 없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올 가을의 농사가 조금 잘 되면 아무쪼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경락이 왕 동지에게 글을 보내어 우리나라가 병양의 일에 대하여 없다고 핑계하고 힘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경은 들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위에서 왕 동지를 접견하실 때 서너 달의 양식은 조치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송경락이 임금은 허락하는데 신하가 거역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중국군이 나온다면 어찌 양식까지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매우 떨어져 있으므로 먼 길의 양식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리 장만하지 않았으나 안 되겠으나 근래 군량이 매우 적으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소금이나 쇠로 이익을 내는 일도 할 만합니다. 태공이 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염의 이익을 말했었고 당나라의 유안도 소금으로 이익을 얻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을 캐는 일은 수고는 많아도 이익이 적어서 할 수 없으나 소금이라면 그와 달라서 팔아서 곡식을 살 수 있고 백성도 편리하게 여깁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조도 외적의 우환이 있었으나 일본과 싸운 일은 예전부터 없었는데 지금 저들은 중국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매우 고단합니다. 만약에 중국군이 평양의 대거 때처럼 나온다면 군량이 반드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대책으로는 조신 가운데 심계가 있는 자를 가려서 재용을 맡는 일을 책임지우고 혹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접대 섭유격이 이 덕현과 말할 때도 요염이 군량을 조치하는 방도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금토관 이 심이 아뢰기를 중국 사시는 협재하는 말이 사색에 나타나고 사색에 나타나니 어쩔 수 없이 먼저 양식을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을 조치하는 방법은 어염이 가장 좋지만 자염관과 모속관이 거의 다 불량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하는 일만을 힘쓰고 민간의 소유만 일으킬 뿐이어서 조금도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성실하고 염건한 사람을 택하여 모으고 받아들이는 임무를 맡게 해야 이 일이 착실해질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익을 말하는 신하는 군자가 취하지 않으나 초의 유패도 이익을 일으켜서 나라를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중국은 세입이 매우 많습니다. 한 해 동안에 먹는 것이 800만 석이나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관념을 사서 먹으므로 그 값이 다 관가에 들어옵니다. 사염을 만들 수 없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염을 만들지 못합니다. 또
13도의 속은은 사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 나라의 받침으로 많은 군사일지라도 이에 힘입어 식생활을 유지합니다. 당나라 때 소금 한 근의 값을 비싸게 정하였는데 육지가 아래여서 그 값을 줄였으므로 백성이 다 편하게 여겼습니다. 대체로 우리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이 이 적이 떠나고 머무르는 데 달려있으니 미리 장만해야 할 것은 병량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송경략은 우리나라가 양식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으로 의심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이의 곡절과 중국의 파병을 청한 뜻을 조신 중에서 이를 아는 사람을 가려서 군문에 보내어 알려야 하겠다 하자 유 성령이 아뢰기를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유 희서가 아뢰기를 벼슬이 높은 자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벼슬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놈함으로 통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 성령이 아뢰기를 충청도와 전라도의 백성은 쇠마에 시달린 지 5년이나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변이 있게 되면 그 백성들은 반드시 서로 도둑이 되어 산이나 숲속으로 달아나 숨고 말 것입니다. 소신은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계책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시헌이 아뢰기를 염철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개 민간의 곡식이어서 이지하는 관원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때를 잊고 농사를 거르쳐 저축하는 것이 없으면 곡식을 모으려 해도 형편상 어려울 것이고 백성의 힘이 모자라면 민간에서도 별 난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을 쉬게 하여 위를 따르고 어른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의리를 알게 해야 나라의 변환이 있을 경우 앞다투어 일어나서 구제할 것입니다. 사대부는 배반하여 떠날 마음이 없겠으나 백성은 머지않이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하고 권위가 아뢰기를 북병사 이 일은 김흥국의 장계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한 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주의를 징계하여 교만한 버릇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본도의 감사와 서로 공격하였다 하니 그렇다면 더욱 파직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예남은 미관의 일이기는 하나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사는 쉽사리 파직할 수 없고 정예남은 공로가 있어 벼슬을 제수한 것이니 역시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정은 남 이공이 아뢰기를 병량의 일은 이미 의논하였으나 대체로 큰 뜻이 굳게 정해져야 이제할 수 있고 치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대 위에서 100번 죽어도 마음은 철석 같으니 화호를 구한다는 것은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매우 타당합니다만은 그늘의 일을 보면 부응하지 않는 실상이 많으니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유 성령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하는 일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하나 신이 접대 정현룡을 통해서 얻어들으니 북도의 일은 이 일 덕분에 편안하다. 육진의 군사도 이 일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였으니 대간의 말 때문에 쉽사리 체파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전에 아랜 북병사 이 일을 파직할 일과 상의 주부 정예남을 파직할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파직할 것 없다. 모두 윤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송경락이 오더라도 요동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기별이 없을 것이니 접반사를 차출할 필요가 없다. 전일에 차출하였던 것은 장차 의주 근처에 나올런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접반사를 차출하여 의주에 머무르게 하면 형세상 반드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니 별로 하는 일 없이 폐해만 끼칠 듯하다. 오늘 한 제10만을 군문에 보내어 면대한 다음 사세를 말하게 하여 피차가 서로 통하고 이어서 분부를 기다려야 마땅하겠다. 그렇다면 판서 김씨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는 대개 현재 의주에 있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논하여 아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8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상의정원에 분부하였다. 이제 적의 역원이 말하는 것을 보면 통신사가 들어간 뒤에 풍신수길이 웅천과 부산 등에서 게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였으니 적의 역원이 고리를 끌어대어 말하였는데 게시한 것은 곧 삼포에 외호가 거주하는 일을 가리킨 것이다. 바로 진작에 짐작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가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기 어려워한 것인데 저기 이제 직접 말하였으니 앞으로 요구할 속셈이 이미 드러난 것으로 그 요구하는 바가 또 계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런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계시하는 한 가지 일이지만 따라야 할 것인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가. 따른다면 변방의 고을에 운거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과 같아 때를 타서 독을 부려 하늘에 사무치는 화가 그칠 데가 없을 것이며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군사로 협박하여 전쟁의 화가 또 오늘과 같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배신을 보내야 한다는 의논은 과연 어떠한가? 또 저기 이미 중국 사신이 도회하여도 군사는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였으니 사신이 가도 철수하지 않는데 어찌 배신이 따라간다 하여 군사를 철수하려 할 리가 있겠는가? 이것은 뻔한 일이다. 대개 저기 다른 둔처에서는 철수에 돌아가면서 부산 등 두세 곳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철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는 옛날에 외호가 한 것처럼 그대로 머물러 살려는 것으로 의심했었는데 이제 저기 언급하였으니 대단히 통분하다. 이것은 존망과 성패에 관계된 것이니 익히 생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8일 갑인 5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요시라가 조신의 글을 대략 기국에 관한 일은 전부터 진심으로 서로 통해왔지만 끝내 믿어주지 않아서 마침내 이렇게까지 된 것을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국의 일을 내가 오로지 맡아서 힘을 다하여 여러 해를 구제하리 한 듯이 와해되었으니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이달 보름날 이전에 통신사를 내려보낸다면 나에게만이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귀국의 끝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하기를 관백의 통서에 천조에서 책봉을 허락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결정되었으니 정사가 이미 미처 오지 못하였더라도 스스로 부사를 모시고 빨리 도회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이웃나라로서 다시 화호할 리가 전혀 없는데 이는 일본을 멸시하고 아예 거절할 생각이니 굳이 청할 것 없다 하였으므로 부사가 정사를 다시 청하여 한꺼번에 들어가려 생각했으나 이 때문에 그만두고 이달 안에 도회하기로 이미 정하였으니 조선에 요망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조신이 조선에 대하여 정성을 다한 뜻이 장차 허사로 돌아갈 것이므로 이 소식을 소인으로 하여금 당부하라고 한 것이다. 통신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각진이 철사에 물러갈 수 없고 예전대로 머물러 있다가 중국 사신을 지송하고 나서 다시 조선과 그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천사도 말하기를 내가 이즘에 곡절을 조선에 이자하였으나 아직도 명백한 답이 없으니 이를 믿음지 않게 여기는 것일 것이다. 이 뒤로는 사세가 그 사이 용회할 수 없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만 황조의 명을 받들고 속히 도회할 따름이다 하였다. 소인은 여기에서 출입하는 것이 불편하고 다시 알릴 일도 없으며 다시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오늘 작별하고 물러가니 서운하여 못 견디겠다 하였습니다. 그가 간사하게 속이는 말이 공갈에 관계되는 듯하여 믿을 수 없으나 매우 놀랍고 분합니다. 들은 말을 상문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뢰는 것입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산부가 전에 아랜 북병사 이일과 상의 주부
정예남을 파직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들이 금부의 계목을 보니 김흥국의 주의사항은 그 도의 도사를 시켜 추문하여 감사에게 신보하고 감사가 치게하게 하라 하였으나 왕옥에서 추국하는 일은 체면에 매우 중대하므로 작은 패단이나 한때의 소견 때문에 그 추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초에 이미 감사를 시켜 간증을 추획하게 하였는데 이제 이 일이 장계하여 먼 길을 가서 찾아 잡는 패단을 범연히 말한 것 때문에 곧 도사를 시켜 추열하기를 청하여 오히려 방백이 그 도에 있는데도 굳이 막좌로 가름하게 하였으니 명령이 전도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의 채무를 크게 손상하였습니다. 그가 제 마음대로 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상은 추고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여 전의 공사대로 시행하셨사 하니 상이 답하기를 권수를 어찌 가볍게 논할 수 있겠는가. 논상한 사람은 파직할 수 없다. 금부의 공사는 무방한 일이다 하였다. 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유사 당상 윤성각 김명원의 아래기를 18일에 비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적에 대하여 다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 있을 뿐이고 서로 교통할 의리가 없거니와 서로 교통하더라도 앞으로 난처한 일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신들이 어리석고 천박하기는 하나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세가 위급하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지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몇 해 동안 조금 늦추어 백성이 대강 모이고 양식이 대강 갖추어져 성지와 기계가 대강 보완되면 변동이 있더라도 만에 하나 보존을 꾀할 희망이 있을 텐데 불행히도 사기가 어긋나서 정사가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양 사신이 먼저 도의하더라도 적의 군사는 오히려 남아있어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요시라가 또 작별을 구하고 갈 때 말하기를 천사를 지성하고 나서 다시 조선과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이 말과 같다면 사기가 변한 듯하여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 다시 편이하게 처리할 방책이 없으므로 계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이제 문득 의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양 사신이 도회하고 나서 평 좋으시는 부산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또 각 외의 동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그 정성을 상세히 살핀 뒤에야 정교에 있는 곡절과 같이 뒤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김응서를 시켜 조신의 글에 답하되 그 대의는 너는 전부터 우리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수년 동안 전쟁 중에 있었을지라도 예전 은혜를 잊지 않고 이처럼 간절히 힘썼는데 이 일은 나만 알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이미 안다. 통신에 관한 일은 일의 채무가 중대하므로 한창 헤아리는 중이니 오리지 않아 결정이 있을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문득 이렇게 말하는가? 다만 명조의 고칙이 가까운 시일 안에 올 것인데 미리 양 사신을 모시고 도의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쪽의 사정을 다시 상세히 알려서 의심을 일으키는 꼬투리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너가 끝내 나라에 대하여 성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이 홍발을 시켜 급히 부산의 영증에 가서 여러 가지 정상을 상세히 살핀 다음 급속히 치게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선정관을 보내어 밤낮을 가리지 말고 내려가서 빨리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호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오 종도의 아우 오 응도가 경중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그 형이 보낸 사신의 글을 본사에 보냈으므로 봉하여 드립니다. 양 사신의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책봉하는 일이 오래 지체되려 하여 장차 어떻게 변할 줄 몰랐는데 이제야 결말이 났습니다. 나는 타향에 온 외로운 신하로서 참으로 괴롭습니다. 듣건대 관백은 병이 심하여 책봉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 급해져서 바라는 것을 성취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책봉되면 편안하게 죽겠다 하여 이 때문에 날마다 청하는 것이
작고도 정성스럽다 합니다. 나는 15일쯤에 돛을 올리고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책봉하는 일이 하루라도 일찍 이루어지고 의논이 하루라도 일찍 끝날 수 있으려면 고명과 칙서를 받아야 할 것이니 조카가 서둘러 오기를 대마도에 머무르거나 호옥에 머무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묘 5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 및 삼사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 사신이 도의한다는 말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영돈영 이 사내가 아뢰기를 근래 병이 심하여 비변사의 조하기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외적의 곡절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나 오 정도의 글에는 아직 도의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들어간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의한다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자 이 사내가 아뢰기를 그가 자유로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서를 보면 앞으로 있을 일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대개 소신의 미열한 생각으로는 근래 조정에 사는 일은 다 마지 못해 사는 일입니다. 근수하는 일에 대해 접대 의논하는 자가 우선 한두 해 동안 쉬고 나서 외적을 맡기를 바란다 하였으나 옳지 않습니다. 어찌 할 수 없어서 우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우선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군사를 훈련하는 것이 부지런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양식을 모으는 것이 부지런하더라도 실은 불비하니 이제 한편으로 싸우며 지킬 생각을 하면서 우선 그들과 강화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도의한다는 생각이 없다가 이제 문득 내려가니 협박하여 가는 것인가? 하자 영의정 우유 성룡이 아뢰기를 관백은 교화를 받지 못하여 매우 사납고 패역한 자이므로 협박하는 명령이 폭풍이나 열화와 같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 사신은 그의 형편이 한가할 수 없음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 사신이 도의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자 강신이 아뢰기를 사신이 되었으면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하고 고명이 없으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기 핍박한다 해도 사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간단 말인가? 천하 이런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상천사는 황제의 명이 없는데도 달아나고 양 사신은 고명과 칙서가 없는데도 들어가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76권 선조 29년 6월 19일 을묘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기를 박의금에게 지휘하는 일은 비변사의 당상이 해야 마땅하거니와 이 일은 매우 급한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논의가 없는가? 이제 중국 사람의 말을 들으니 양 사신은 이미 도의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의하였다면 접판사는 그곳에서 할 일이 없을 것이니 접판사 황신과 박의금을 불러와야 마땅할 듯하다. 비변사를 쉽게 살펴서 회개하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박의금이 떠난 지는 이미 수일이 되었습니다. 금군을 보내면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것이므로 감히 선전관에게 넘겼습니다. 또 접반사 등을 불러오는 일은 중국 사신이 알린 것만을 보고서는 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우선 황신의 장계를 기다린 뒤에 불러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